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유형 4번을 보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원래 공식이 더 있었다. 근데 없어졌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유형 5번으로 갈게요. 그림이 나왔네요. 문제 읽어보죠. 삼각형 ABC에서 A가 64, 2일 때 변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우와. 자, 그러면 변 두 개랑 B인각이 나왔어요. 무슨 공식? 코사인 공식. 자,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공식 먼저 쓰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공식 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공식 안 써주고 바로 숫자 대입해서 식 쓸 겁니다. 자,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이제 숫자 대입하죠.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 자, 4 더하기 16은 20이고요. 16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8. 20 빼기 8은 12. a제곱이 12야. 그럼 a는 2 루트 3. 괜찮아요? 자,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C에서 여기가 3, 6, 60도일 때 코사인 A를 구하세요. 코사인 A. 여기 코사인, 여기 각을 구해서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사인 공식을 써야 될까, 코사인 공식을 써야 될까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게 사인 공식일까요, 코사인 공식일까요? 사인은 아닐 거예요. 각변, 세트가 아니고 각변, 세트가 없죠. 마찬가지 각변, 세트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변 B인각이 나왔어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C네요. 자, 공식부터 갑니다. C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숫자 대입하죠. 36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18 곱하기 코사인 60. 두 개 더하면 45 마이너스 곱하면 36 코사인 60은 2분의 1 약분하면 18. 45 빼기 18은 27. 그래서 C제곱이 27이니까 C는 3루트 3. 여기가 3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각변이죠. 각변. 무슨 공식? 사인 공식. 그럼 사인 60분의 3 루트 3은 사인 A분의 6. 사인 60 얼마? 2분의 루트 3 분의 3 루트 3. 이거부터 정리하면 루트 3분의 6 루트 3. 약분하면 6. 자, 사인 A분의 6이 6이에요. 그럼 사인 A는 1. 그럼 A가 몇 도이어야 되죠? 90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코사인 90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 90이 얼마예요? 0. 자, 59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직접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두 건물 AB 사이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AB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무슨 공식? 코사인 공식. 자, 그럼 여기가 스몰 c가 될 거고 공식부터 씁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숫자 대입하죠.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 9 더하기 4는 13이고 2, 6, 12고 코사인 60은 2분의 1. 약분하면 6. 13 빼기 6은 7. C제곱이 7이다. C는 루트 7. 루트 7은 약 2.646이다. 그래서 2.646km. 괜찮을까요? 네. 자, 62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삼각형의 종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 각 하나가 90도다. 직각삼각형. 각 하나가 90도인데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 삼각형들은 다 변의 길이가 어쩌구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 세 변 중에 두 개 같으면 이등변.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라는 게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데 A랑 B랑 서로 길이 같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다 변의 길이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인 A네, 사인 B 대 사인 C, A랑 B랑 C는 이거 변이에요, 각이에요? 각이에요. 각 가지고는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변으로 변환시켜야 돼요. 각이 나왔으면 무조건 다 변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사인이 나왔으니까 무슨 공식? 사인 공식일 거예요. 그럼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다 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네. 그럼 자리 바꾸면 2R분의 A가 사인 A다 라고 되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A가 2R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제곱 A 대신에 이걸 쓸 거야. 이 R이라는 건 반지름인 거고 A는 변. 그러니까 변 가지고 푸는 걸로 변환이 된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 사인 제곱 B도 사인 제곱 C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면 자, 이거 계산하면 4R제곱분의 A제곱이고 얘는 4R제곱분의 B제곱 얘는 4R제곱분의 C제곱이 되는 거죠. 네. 자, 분모가 다 4R제곱이니까 양변에 4R제곱을 곱하면 분모 사라지고 그럼 남는 거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네. 이거 무슨 공식이야? 피타고라스. 빗변이 뭐인? 네. A인 직각삼각형이다. (6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그림부터 그립시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채워 넣어보죠. 자, BC가 4다. 그럼 여기가 4. 그 다음에 B가 30도다. B가 30도. 넓이가 3이다. 넓이가 3이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넓이 이용한 공식이죠. 자, 넓이 3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30. 자, 그럼 이거 약분하면 2고요. 사인 30은 2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AB. 그럼 약분하니까 결국 AB는 3이다. 끝. (71번) 가보도록 할게요. A, B, C, D. 75, 60, 30. (3, 4) 문제 가보도록 하죠. 사각형 ABCD에서
여기가 3, 4, 30도, 75도, 60도일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려면 변 두 개랑 끼인 각이 필요하죠. 자, 여기 각이 하나 주어졌고요. 여기 변 주어졌어요. 그러면 AC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럼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AC를 구하려면 이 오른쪽 ACD 삼각형을 봐야 돼요. 여기가 75도, 여기가 60도네. 그럼 위쪽 각 45도. 70도랑 60도 하면 135도, 180에서 빼면 45도. 자, 각, 변 세트로 나왔네요. 무슨 공식? 사인 공식. 사인 45분의 4는 사인 60분의 AC라고 하면 되겠죠. 자, 사인 45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 분의 4 루트 2분의 8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분의 AC. 자, 그럼 정리하죠. AC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는 8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거랑 같고요. 그럼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4 루트 3 유리화해서 약분하면 2 루트 6. 자, AC의 길이가 2 루트 6이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끝이 아니죠? 넓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사인 30. 사인 30은 2분의 1. 자,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2분의 3 루트 6이다. 네. 괜찮을까요? 네. 다음 74번 갈게요. 칠, 8, 9. 문제 읽어보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지금 변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AD 길이 구하래요. 자, 변 3개가 나왔어요. 변 3개 나오면 무슨 공식 쓴다? 코사인 공식을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코사인 공식을 쓰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코사인 공식을 쓰려면 A각이든 B각이든 C각이든 3개의 각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식을 세워야겠죠? 자, 그럼 어느 각을 구하는 걸로 가면 좋을까요? 가장 작은 각? 얼마예요? C? 네, C.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특성을 봐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자, B랑 C각은 온전하게 나와 있는데 A각은 쪼개졌죠? 그래서 A각만 피하시면 돼요. 그럼 B각이나 C각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B각이나 C각 두 각 중에서 대변의 길이가 더 작은 게 7이니까 C. 요걸로 할게요. 공식부터 쓰겠습니다.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갑시다. 2 곱하기 8 곱하기 9 분의 64 더하기 81 마이너스 49. 어우, 숫자가 좀 크네요. 자, 8, 9, 72에다가 2 곱하니까 144. 두 개 더하면 145. 여기다 49를 빼니까 96. 약분이 될까요? 2로 되지 않나요? 2로? 예, 그럼 2로 천천히 갑시다. 그럼 72, 48, 또 7. 6. 6. 6, 1은 6, 6, 22. 6, 8, 48. 또 되네요. 4로 약분하면 3분의 2. 자, 코사인 C가 3분의 2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특수각 3분의 2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별로 좋지 않네요. 그려야 돼요. 사인으로 바꿔. 아니요, 이거 특수각 몇 도인지 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특수각 알고 있는 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건 2분의 어쩌고밖에 모르잖아요. 3분의 1은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각을 잘못 선택한 걸까? 자,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B 공식부터 갑니다. 아하.
2a b분의 2a 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럼 2 곱하기 8 곱하기 7 64 49 81. 자, 7, 8에 56 곱하기 2니까 112. 네. 맞죠? 네. 나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아, 맞구나. 맞구나. 미안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13. 여기다 81을 빼면 32. 약분하죠. 2로 하면 56. 16. 또 몇으로 할까요? 8로. 8, 7에 56. 8이 16. 7분의 2도 특수각이 아니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A각을 구하는 건 안 돼요. A각은 각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A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이용하면 좋을까? 변세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헤론의 공식. 넓이를 이용할 거예요.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럼 높이가 AD.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넓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K부터 갑시다. 7 더하기 8 더하기 9를 2로 나눈 거죠. 7 더하기 8, 15 더하기 9는 24. 24 나누기 2는 12. 그럼 갑시다. 그럼 12 곱하기 12 마이너스 7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일단 얘는 2로 빠지죠. 얘랑 얘랑 곱하면 36. 그럼 또 6 빠지죠? 남는 거 얘만 남죠? 그래서 12 루트 5. 삼각형의 넓이가 12 루트 5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 12 루트 5는 8 곱하기 높이 AD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거 약분하면 4고요. 양변 4로 다시 약분하면 3 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일부러 실패한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변 3개 나오면 코사인 공식 이게 되게 정형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푸는 게 아니라 꼭 각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돌려서 생각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가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이 나왔고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세타라고 나왔네요. 문제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4, 6인 평행사 변형이 있다. 넓이가 12, 넓이가 12일 때 세타를 구하시오. 넓이가 12라고 나왔으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거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사인 세타.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30도. 자, 근데 30도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 앞으로 우리 삼각함수에서 호도법 배웠죠? 그래서 6분의 파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내 목표는 수업 하나당 한 단어씩 나가는 게 목표예요. 한 단어씩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다 숙제로 해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숙제로 하시면 되고 숙제 해 오시면 풀이해주고 다음 개념 설명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지금처럼 문제를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숙제에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주고 숙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봅시다. 오늘부터는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긴 했었죠, 한번? 근데 기억은 거의 남질 않았죠? 네. 그래서 자, 사인 법칙부터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사인 법칙이고요. 자, 사인. 삼각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는 거 알죠? 네, 거기서 그 사인. 이거 가지고 공식이 나와요. 자, 사인 법칙은 자, 일단 삼각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은 각이 3개, 변이 3개 있죠? 이때 이 각들을 A, 이 각들을 B, 이 각을 C. 각은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A각과 마주보는 변,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거를 대변, 대하다, 대면하다, 마주보고 있는 변이다 해서 대변이라고 하고, A각과 마주보기 때문에 A, 스몰 a라고 쓰고, B각과 마주보기 때문에 스몰 b, C각과 마주보는 거 스몰 c. 그래서 각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변은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자, 물론 삼각형이 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꼭 여기를 A로 할 필요 없고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C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C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은 A에 마주보는 변이 스몰 a, B에 마주보는 데가 스몰 b, C에 마주보는 데가 스몰 c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해진 규칙이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공식을 만들어낸 건데,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각을 지나도록 하는 커다란 원이 있어요. 이거를 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각형보다 원이 더 크죠?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원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지름? 이거를 뭐라 부르죠?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아, 예. 자, 이 반지름은 대문자 R로 표시를 합니다. 대문자 R로 표시하는 거는 이 삼각형보다 크기 때문에 큰 알파벳, 대문자를 쓰는 거고, 자, 만약에 삼각형의 안쪽에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스몰 r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각형보다 작은 원이다,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해서 스몰,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이 사인 법칙을 공식을 먼저 쓰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 라는 게 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공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능력껏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못한다? 그럼 문제를 아예 못 풉니다. 자,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하지만 공식을 외운다고 문제를 100% 푸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공식을 조금 뜯어보면 sin A, 얘는 대문자 A로 써있죠? 각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각분의 얘는 small a, 변을 뜻하는 겁니다. 각과 변, 마주보는 거죠? 이 각 A랑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각 B랑 변 B, 각 B랑 마주보는 변 B, 각 C랑 마주보는 변, 각 C랑 마주보는 변은 알파벳 ER, 대문자 ER. 그럼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다시 말해 지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인 공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사인 A분의 A가 ER 이죠? 자, 그러면 양변에 사인 A를 곱하고 다음에 양변에 ER로 다시 나누면 이거 약분돼서 좌변은 ER분의 A가 되고 여기 약분돼서 얘는 sin A가 되고, 그래서 ER분의 A가 sin A다, 뭐 ER분의 B가 sin B다, ER분의 C가 sin C다 라는 공식도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변형이죠. 이거는 그래서 외워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어차피 변형되는 거는 그냥 얘랑 자리 바꾸면 ER분의 C가 sin C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외워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물론 이 변형하는 것까지 막 째잘째잘하게 다 하면 공식은 되게 무수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에 한 가지 공식이 더 있어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다.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변 A, 변 B, 변 C. A 대 B 대 C다. 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sin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 공식을 설명할 때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난 원을 하나 그렸는데 원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원의 지금 어쩌고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다. 반지름의 2배다. 라고 했어요. 자, 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이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사인 공식을 100% 쓰는 거. 100% 사용처. 100% 확률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과 관련된 부분을 구하세요. 뭐 예를 들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아니면 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뭐 등등등등 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100% 사인 공식이에요. 원과 관련이 있는 건 원은 반지름, 반지름이 있는 거는 사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라 라고 나오면 100% 사인 법칙,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 100% 사용하는 방법은 쌍으로 나왔을 때, 뭐가 쌍으로 나왔느냐? 각과 변이 쌍으로 나왔을 때예요. 자, 각과 변이 같이 있어야 반지름의 2배예요. 각과 변이 쌍으로 있어야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고 변이 쌍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 그러면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뭐 4입니다. 여기가 3이에요. 자, 여기 각이 몇 도인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 60분의 마주보는 변 4는 사인 세타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과 변이 세트 쌍으로 나오면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세트 나오면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 법칙을 쓰는 거는 원과 관련된 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각과 변이 세트로 나왔어. 쌍으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사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인 공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언제 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코사인 공식이에요. 코사인 법칙. 자, 삼각형은 변이 3개 있고 각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A랑 마주보는 거, B랑 마주보는 거, C랑 마주보는 걸 C라고 해요. 이때 공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제곱은 이라고 시작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삼각형은 변이 3개라 그랬습니다. 변은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자, A제곱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A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알파벳이 뭐뭐 있어요? B하고 C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2배에 대해서 제곱 떼고 B하고 C를 씁니다. 제곱 떼고 B하고 C를 쓰고 지금 무슨 공식 하고 있어요? 코사인 공식 하고 있죠. 그러면 코사인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알파벳이 A가 써있죠. 근데 코사인 옆에는 항상 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A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연습하죠. 자, 이번에는 B제곱은 이라고 돼 있어요. 방금 내가 얘기한 규칙대로 생각하면서 식을 얘기해 봅니다. 자, B제곱은 이라고 나와 있으면 안 쓴 알파벳이 뭐하고 뭐 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 부호 바꾸고 2배에 대해서 AC 코사인 공식이니까 코사인을 쓰고 코사인 B를 쓰면 돼요. 자, 그럼 C제곱은 이라고 하죠. 남은 알파벳은 A하고 B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이게 코사인 공식이에요.
자, 이 두 개의 공식은 따로 외워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알파벳들이 쓰여지는지만 생각하면 밑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두 개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만 확실하게 아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코사인 A는 이라는 공식도 있어요. 자, 이 공식은 원래 이 공식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코사인 A는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코사인 앞에 개수가 지금 뭐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2BC가 붙어 있죠. A라는 알파벳이 보여.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이 앞에 붙어 있겠죠.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에 2BC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2BC를 쓰세요. A가 쓰였으니까 안 쓴 알파벳 BC를 쓴 거예요. 앞에 2BC가 붙어 있었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B가 보이네요. 그래서 얘를 B제곱. 그 다음에 C가 보이네요. 플러스 C제곱. 안 쓴 알파벳이 뭐 있어요? A를 안 썼으니까 빼기 A제곱을 가면 돼요.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연습해보죠. 코사인 B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부호 생각하지 말고요. AC. 그럼 여기 A제곱, 부호,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코사인 C는 앞에 뭐 있었을까요? 2AB. 분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공식은 외워라 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 두 개도 따라오는 겁니다. 자, 방금 처음에 얘기했죠. 이 두 번째 쓴 공식은 여기서 파생돼서 온 거라고. 어떻게 파생돼서 온 거냐면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한 거야. 그럼 이거 이항하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었을 거고 코사인 앞에 붙은 2BC를 양변을 나눠주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한 건데 자, 그럼 나는 그냥 이거 변형해서 쓸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다른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과정 교육과정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요. 그 전에는 이 공식 말고 또 다른 공식 또 있었어요. 더 많이 외웠어야 되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코사인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식은 외우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외워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워야 되고, 자, 사인 법칙을 쓰는 100% 필승법. 언제 100% 확률로 사인 법칙을 쓰느냐를 알려줬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두 번째가 쌍으로 나왔을 때. 각과 변이 쌍으로, 세트로 나왔을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도 100% 활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예요. 각이 없이 변만 3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보세요. 코사인 A는 이런 공식을 보면, 자, 여기 오른쪽 편을 보면 B, C, B, C, A 다 소문자죠. 이게 다 변 가지고만 쓰이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변이 3개가 있으면 A, B, C 이 3개가 있으면 각을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3개가 주어졌다? 100% 코사인 공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변 2개랑 끼인 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변이 3이고 여기 변이 5야. 여기 끼인 각이 30도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공식이에요. 왜?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자, A랑 마주보는 데가 스몰 a죠. 그럼 여기 제곱은 A제곱은 자, 공식 먼저 써볼게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B가 얼마예요? B가 마주보는 데니까 5, C가 얼마죠?
C에 마주 보는데 3이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A가 30도. 그러면 이거 쭉 계산하면 이것도 숫자고 다 숫자니까 A 제곱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럼 A가 얼마인지도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변 두 개랑 끼인 각이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공식인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 두 개랑 끼인 각인데 변 두 개 각 하나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변 두 개 각 하나가 아니야. 자, 이런 그림이 있어. 변, 여기가 3이고 5야. 자, 끼인 각이 주어져야 코사인이라고 했는데 각이 여기 주어졌어. 여기 60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변 두 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이요 라고 잘못 외워버리면 이거 코사인 공식이 아니죠. 각이랑 변이랑 세트로 주어졌잖아요. 무슨 공식이야? 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데 미련하게 코사인 공식 변 두 개 각 하나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저는 변 두 개 끼인 각인데 이게 좀 막 헷갈려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못 외울 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실수할 것 같아? 그럼 버리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힌트를 알려준 거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 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안내를 해준 건데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설명한 게 120% 이해가 될 수도 있고 500%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똑같은 설명을 듣지만 10%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가 막 헷갈리는데요? 하면 그냥 버리세요. 나는 안 헷갈립니다. 괜찮아요.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충분히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공식을 쓸 때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랑 변 두 개랑 끼인 각, 그 사이에 있는 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공식이고 자, 다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 쓴다고요? 쌍으로 되어 있거나 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 코사인 공식 쓸 때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변 두 개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그때 코사인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규칙을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자, 처음에 사인 법칙을 배워요. 그러면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딴딴딴딴딴 하고 나올 거예요. 뭐 사인 법칙 유형 1, 사인 법칙 유형 2, 사인 법칙 유형 3, 유형 4 이렇게 쭉쭉쭉 풀어요. 그러면 그 유형의 문제들은 사인 공식만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잘 달달달달 풀면 돼. 그럼 해결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배워요. 공식을 막 외웠고 뭐 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공식 1, 2, 3, 유형 4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코사인 공식 두 개 이용해서 달달달달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다 배우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문제가 나와요. 자, 생각해봐요. 시험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달려있죠. 사인 유형 1, 사인 유형 2라고 안 달려있죠. 그럼 시험 문제 5번이라고 딱 나왔는데 이 5번이 사인 문제인지 코사인 문제인지 문제에 써줘요? 안 써줘요. 그냥 문제 읽고 내가 이걸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사인 문제랑 코사인 문제를 같이 혼합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뭐 8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원과 관련돼 있으면 무슨 공식이라고 했죠? 사인 법칙이라고 그랬죠. 사인 법칙을 쓸 때는 두 가지. 원과 관련돼 있거나 쌍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각과 변이 쌍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변만 있어요. 각이 한 개도 없죠. 각이 있어야 사인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각이 없어요. 그럼 일단 먼저 각을 구해야겠지. 각을 구하기 위해서 변 3개 있어요? 변 3개 있으면 무슨 공식 쓴다고? 코사인 공식 써서 각을 하나 구해요. 그런 다음에 각 하나를 구해서 이 각분의 뭐 변 하면 반지름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인 공식하고 코사인 공식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인을 써야 되는지, 언제 코사인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엔드,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형의 넓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배우는 공식 뭐였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네, 물론 초등학교 때는 나누기 2라고 배웠지만 이제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것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거를 우리는 넓이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S라고는 배우지 않고 넓이라고 한글로 썼겠죠? 근데 이 공식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용합니다. 근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이게 사인 끼인 각이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5도예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여기 2 되고요. 그럼 2, 6에 12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6 루트 2 그래서 넓이는 6 루트 2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보통 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행사변형을 줘요. 평행사변형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B인 각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초등학교 때 어떤 공식을 알려줬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A, B, 사인, 세타입니다. 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30도. 그럼 10에다가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5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때 삼각형은 2분의 1을 곱해라, 2로 나눠라 라고 얘기했고 평행사변형 구할 때는 나누기 2를 하지 않았죠. 삼각함수도 똑같아요. 삼각형 구할 때는 2분의 1이 들어가요. 근데 사각형 구할 때는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이 주어집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예요. 사각형인데 얘는 2분의 1이 들어가는데요. 예, 2분의 1이 들어가요. 이거는 뭘 생각하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마름모 넓이 구하세요.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었죠. 대각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을 곱했어요. 마름모 구할 때 그렇게 했죠. 대각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마름모처럼 2분의 1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세타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사이 끼어있는 각의 예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각이 아니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을 주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각을 150도 라고 주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각은 몇 도? 30도가 되죠. 왜? 두 개의 각을 합치면 180도가 된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죠.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둔각을 알려줬어요. 여기 둔각이 뭐 120도다 알려주면 반대쪽 예각은 몇 도? 60도다. 그래서 사인 60도다 라고 넣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응용 능력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 하나 또 나와요. 자, 아까 초반에 살짝 그렸는데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그럼 A랑 마주보는 데가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 원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 90도가 될 겁니다. 자,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 원이 있어요.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적는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이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넓이 공식 중학교 2학년 때 하나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저거 내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뭐냐면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내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외심, 외접원의 중심, 내심, 내접원의 중심. 그때 했던 내심, 파트에서 나왔던 내접원의 중심. 그때 나왔던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환이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 공식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새로운 내접원에 관련된 공식이 없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 써먹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알 리가 없죠. 이 공식도 몰랐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요. 그러면 자, 수선의 발 내리면 90도, 수선의 발 내리면 90도가 되고 여기 반지름 R, 여기도 반지름 R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CR이 될 거고, 자, 이 삼각형을 보면 밑변 B, 높이 R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BR이 될 거고, 이번에 이 삼각형 보면 밑변이 A, 높이가 R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R. 여기 보면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R로 묶어주면 남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각각의 하나의 삼각형을 다 더하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중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소환이 돼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나오는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헤론의 공식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아, 없어요. 그래, 저번에 수업을 했었는데. 이상하네요. 기억이 완전 초기화가 됐어요. 자, 헤론의 공식.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라고 합시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헤론의 공식은, 자, 일단 헤론의 원래 오리지널 공식을 써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S-A, S-B, S-C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S는, 이 S는 넓이의 S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는 small S예요. small S, 소문자 S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소문자 S는 뭐냐? A랑 B랑 C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small S예요. 근데 나는 이 공식, 오리지널 공식 자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여기 S랑 X랑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가. 그래서 나는 이 S라고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문자로 쓰는 걸 좋아해요. 뭐 K라든지 K-A, K-B, K-C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넓이를 구해보죠. K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3이랑 4랑 5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6이에요. 그럼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6 곱하기 6-A, 6-3 하면 3, 6-B, 1, 6-4, 2.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루트 36이니까 넓이가 6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서술형에서 이 공식을 써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빵점 처리돼요. 그러면 교육과정 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느냐? 자, 변이 3개가 나왔네요. 변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공식? 코사인 공식이에요. 그럼 각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쵸?
각을 하나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 각을 알아내도 되고, 이 각을 알아내도 되고, 이 각을 알아내도 돼요. 여기다가 알파벳을 하나씩 붙여보죠. 자, 그럼 A각, B각, C각 중에 어느 각을 알아볼까요? A각. 왜? 항상 코사인 A는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어요. 어디 각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B각. 왜? 그냥. 틀렸습니다. 답은 C입니다. 왜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짧죠. 가장 짧아요. 자, 왜 마주보는 변이 가장 짧은데를 선택을 하느냐? 이 각이 제일 작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각이 작으면 변이 작고, 이 각이 크면 변이 길어지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우리가 배웠던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밖에 없어요. 삼각형에서 0도는 뭐 나올 리는 없고요. 90도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은 이 정도예요. 90도보다 넘어가는 거를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죠. 120도, 150도, 180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머리를 굴려야 되죠. 조금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아니면 각변을 하든지 이렇게 머리를 살짝 굴려야 돼요. 그럼 약간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각이 나오도록. 왜냐면 제일 긴 쪽에 있는 각을 구하면 이게 둔각이 될 수도 있어요. 둔각이 된다는 건 90도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을 알기가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쪽 각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코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 C는, 자, 공식부터 써보죠.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그러면 숫자 이제 집어넣어보죠. 2 곱하기 5 곱하기 4 5의 제곱 25 더하기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계산하면 40분의 이거 더하면 41이고 9 빼면 32 4로 약분하면 10분의 8 그럼 5분의 4라고 나오네요. 자, 5분의 4라는 특수각은 사실 존재하진 않죠.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항상 사인 가지고만 했죠. 삼각형 넓이도 사인이고요. 사각형 넓이도 사인이었고요. 대각선 가지고 하는 것도 사인이었죠. 나는 코사인 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인 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인 C의 각을 알아내야 돼요. 이 사인 C의 각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뭘 그려서? 직가삼각형을 그려서. 자,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5분의 3. 그럼 여기는 얼마? 3. 그럼 이거 가지고 사인 구해보죠. 얼마? 그렇죠. 그래서 사인 C는 5분의 3이에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C인데 얘가 5분의 3. 그럼 이거 약분하면 2고 이거 약분하면 사라지고 2, 3은 6. 그래서 넓이는 6이다. 6.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대로 된 방식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 직가삼각형 그려서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사인 C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공식 알죠? 여기에 대입해야 돼요. 코사인 이 5분의 4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6. 얘가 1이고 그러면 사인 제곱이 25분의 9고 그러면 사인은 5분의 3이다. 라고 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직가삼각형 그려서 풀어라 라고 알려준 거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또 귀찮으니까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편하라고 알려준 거야. 너네 귀찮으라고 힘들으라고 공식 하나 추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편하라고 알려준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헤론의 공식을 써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못 써먹을 때가 있어. 언제 못 써먹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4, 5, 6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나는 K라고 썼죠? 네, K를 구해봅니다. 그럼 4랑 5랑 6이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5죠. 분수가 나왔죠. 그럼 여기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5 빼기 4 분수 나올 거고요. 2분의 15 빼기 5 분수 나올 거고 2분의 15 빼기 6 분수 나올 거예요. 분수 곱하면 또 큰 분수가 나올 거고 이거 루트 벗기려고 해봤자 되게 힘들죠. 그땐 못 써먹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의 합이 이렇게 홀수가 나와버리면 써먹기가 곤란하다고요. 각 변을 더했을 때 이렇게 짝수가 나와서 딱 정수 얼마라고 딱 나와야 써먹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헤론의 공식을 이렇게 해변의 길이가 합이 홀수가 나와서 못 써먹을 때는 원래 구하는 정통적인 방식대로 구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짝수가 나왔다? 땡큐 하면서 헤론의 공식 써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서술형 나오면 요거 절대 써먹으면 안 되고요. 원래 방식대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삼각형의 활용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인 공식 뭐였죠? 사인 공식이 뭐였죠? 사인 A분의 스몰 사인 A분의 스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또 있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이게 사인 공식이었고 코사인 공식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2BC 코사인 A. 자,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자, 사인 공식은 언제 써먹는다? 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쌍으로 나왔을 때. 세트 나왔을 때. 언제 코사인 공식 쓴다?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또는 그 사이가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각. 두 각이 아니라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코사인 공식을 쓴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었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평행 사변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AB 사인 세타. 대각선 나왔을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있었고 내저번 반지름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었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이 있었죠? 루트 K K-A K-B K-C. 여기서 K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헤론의 공식은 언제만 써먹을 수 있다?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짝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오늘 내가 개념 설명해준 내용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시험 때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까먹더라도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써먹어야 돼요. 이거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언제든 모의고사에서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조금씩 풀어줄게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줄게요. 다는 못 풀어주고 대표 문제들 하나씩만 풀어주겠습니다. 유형 1번에 첫 번째 있는 거 33번이라고 돼 있죠? 자, 삼각형 ABC에서 AB가 6루트3, CA가 6, 각 C가 60도일 때 A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말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뭘까요? 맞아요. 삼각형을 그냥 그리세요. 삼각형을 그리는데, 자, 어떤 문제는 의도한 게 둔각 삼각형을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예가 삼각형을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각 삼각형을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보기 편한 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ABC 각을 한 순서대로 적어 넣으세요.
자, 나는 위에가 A, 왼쪽이 B, 오른쪽이 C가 편해요. 근데 나는 왼쪽이 A, 위가 B, 아래가 C가 편하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부분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AB의 길이가 6루트 3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6루트 3 정확히 쓰시면 되고, CA가 6이다. 여기가 6 쓰면 되고, 각 C가 60도다. 여기가 60도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의 크기를 원해요. 자, 각과 변이 세트 쌍으로 나왔네요. 무슨 공식이다? 사인 공식이다. 자, 사인 60분의 6 루트 3 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여기 각인데 네. 나와 있는 변은 여기가 나와 있죠. 네. 여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인 b분의 6. 그래서 b의 각이 몇 도인지를 먼저 구합니다. 네. 자, 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 분의 6 루트 3. 이거 먼저 정리하죠. 루트 3분의 12 루트 3. 약분하면 12가 되죠. 네. 그럼 다시 쓰면 자, 사인 b분의 6은 얘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만 다시 쓰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사인 b는 2분의 1이야. 자, 그럼 사인이 2분의 1 다는 값 몇 도죠? 30도예요. 그럼 여기 각이 30도야. 네. 자, 그러면 30도, 60도면 나머지 각은 90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90도다 라고 이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페이지 가죠. 39번 가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2 대 1 대 3일 때 BC 대 CA 대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마찬가지 말만 나왔으니까 일단 삼각형 하나 대략적으로 그리시고요. 자,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2 대 1 대 3이래요. 자, 그러면 2 대 1 대 3이랍니다. 그럼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세 각의 합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구하죠. 그럼 180 곱하기 1, 2, 3 더하면 6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30도. 자, 180 곱하기 6분의 2. 계산하면 60도. 여기 60도. 그럼 나머지 각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90도인데요. 각이 더 작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냥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만 보고 식만 제대로 잘 쓰면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구하라는 게 BC 대 CA 대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BC라는 건 A고요. 그 다음에 CA라는 건 B고요. AB라는 건 C죠. 그러니까 결국 A 대 B 대 C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sin A가 sin 60도 대 sin B, B가 30도 대 sin C는 sin 90도. sin 60도가 몇이죠? 2분의 루트 3이고 sin 30은 2분의 1이고 sin 90은 1. 그럼 분수 짜증나니까 2 다 곱해주면 루트 3 대 1 대 2가 답이 되겠죠. 네. 이해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2번 한번 가보죠. 자, 얘는 그림이 나왔네요. 네, 다녀오세요.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AB가 50인 두 지점 AB에서 강 건너 C 지점을 바라본 각의 크기를 재었더니 60도, 75도였다. 이때 두 점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BC,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자, 삼각형 세 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 60이랑 75를 더하면 125, 135. 135도고요. 삼각형 네 각의 합 180도에서 빼면 45도. 여기가 45도예요. 그럼 각이랑 변이랑 세트로 나왔죠. 무슨 공식?
사인 공식. 그래서 사인 45대 45분의 50은 내가 구하는 데가 여기니까 이걸 마주보는 각이 60도, 사인 60분의 BC. 그럼 사인 45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분의 50. 얘부터 정리합시다. 루트 2분의 100이 되죠? 얘가 사인 60. 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 분의 BC.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루트 3분의 2 BC. 그럼 얘랑 같은 거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00은 루트 3분의 2 BC.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럼 2 루트 2 BC가 100 루트 3이다. 양변을 2 루트 2로 나눠주면 약분하면 50이 되고 유리화하면 그럼 여기 2분의 약분하면 다시 25 되고 루트 6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25 루트 6이다. 괜찮을까요? 네.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